온전하다라는 게 만족스럽다, 충만하다 라는 게 아닌 것 같아. 마치 주식을 고점에 팔고 사놓고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는, 가자.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언제 오를까 기대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반대의 경우가.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르면 팔고 사놓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필요한 양을 사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오르면 팔고 또 사놓고, 이걸 반복하는 거지, 이 적극성.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라는 건 언제 살까 라기보다 떨어지면 산다, 그리고 떨어진 건 언젠가 오른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플레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는 항상 마이너스야. 오르면 팔고 마이너스면 사니까 살 게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 반대의 경우는 오르면 오른 대로 기분이 묘하고, 좋은 것도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될지를 가늠하느라고.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근데 그만한 것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지. 근데 이 시점이 그래프의 정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헷갈린다는 거지. 결국은 내가 있는 지점이 정점이냐, 아니면 저점이냐, 아니면 뭐 어중간한 중간 유지세냐 라는 거에 따라 기분이 또 달라질 거야. 고점은 고점에 몰려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까봐 못 들어가는 거고, 근데 고점이 그게 고점이 아니었을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게 고공행진할 때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하락에 대한 압박과 하락세가 무척 크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방법론,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 내가 기대하는 게 온전한 상태는 평화롭고 안락하며 평온하고 걱정이 없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행복한 상태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느낌이나 경험에서 오는 어떤 깨달음 혹은,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건 바라는 거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또 상대방으로부터의 관계에서 보통 엮여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의 온전함은 그래, 비우고 비운다 라는 개념이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공이라는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온전하냐, 그럼 그게 추구한 바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 와중에 휩쓸리고 도대체 뭘 했지 모를 만큼의 경랑, 파도 위에 무척 큰 배를 타고 안정감을 느끼고 지냈는데, 무척
큰 배라서 사실은 바다 위에 있는 걸 잘 못 느낄 뿐, 안정감이 무척 클 뿐, 사실 바다 위에 있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들 건 바다의 온전한 상태라는 건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를 내가 만드는 거, 그런 방법, 그런 방향으로 해왔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바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 좀 더 견디기 좋고, 좀 더 굳건하며, 좀 더 노력해 만들어 놓은 방어에 가깝지, 바다 위에 놓인 상황, 그리고 그 상태는 작은 배, 뗏목을 탔다라고 쳤을 때에 느낄 그 치열한 생존과 그리 다르지 않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착각을 했다. 지금 나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다. 엄청난 큰 배를 타고 있다. 라는 어떤 개념을 내 스스로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온전한 상태라는 건 그래서 내가 여기는 마음이지, 나를 둘러싼 바다 위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온전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건 바라는 거에 가깝다. 사실 큰 배일수록 바다를 못 느끼는 대신 큰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지 않아. 뭐 그게 정치가 됐든 나의 어떤 활동 혹은 역할 이런 게 됐든 간에 뗏목에서는 온전히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지만 치열한 가운데 내가 있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할 모든 어떤 것들을 당장 중요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뗏목이 점점 발전 혹은 그 있는 모습을 바꾸어서 커졌다. 그 상황만으로 역할을 나누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지.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뭐 배 선장이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거나, 그럼 혹시 다른 배를 건조해서 다시 다른 항해를 떠나거나, 사실 우주는 이와 같은 모습에 닮아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배, 조그만 배를 건조해서 분할을 해서, 아니면 뭐 새끼를 친다, 뭐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맞닥뜨리는 상황이라는 게 설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지만, 온전한 상태라는 건 기대값에 가깝고, 사실값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는 동일하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기서 더 뭘 진전시킬 수 있을지만은, 일단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무리. 이어가면 좋겠다. 온전한 상태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 혹은 물질, 화학적 평형, 균형 상태라고 봐야 될까? 이 의문을 지금 내가 던지는 거잖아. 마치 모든 게
균형점을 이룬 모든 게 균형점을 이루어서 평등한 균등한 상태를 우리는 어쩌면 중립값, 평균값, 정규분포의 가운데를 온전한 상태라고 볼 가능성이 크잖아. 수많은 확률이 일어났는데 가장 많이 일어날 확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outlier, 그러니까 벗어난 각. 온전한 상태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outlier 상태에 가깝다라는 걸 문득 의문이 들었다는 거지.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산책길에 개 밥을 주고, 지금은 이제 출근길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알고자 하는 게 내 주장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니는 나겠지만 아무튼 네가 주장하는 게 온전하다는 건 아웃라이어냐? 근데 아웃라이어는 말 그대로 변측값, 돌발 변수에 가까운데 네가 얘기하는 그게 과연 온당하냐? 라는 반문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평균에 수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그게 온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네가 얘기하듯이 아니 우리는 큰 배를 만들잖아. 큰 배를 만드는데 왜 뗏목을 얘기하면서 온전하다는 게 바다의 상태, 바다에 놓인 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발전을 되돌린 노력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킨,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본능에 가깝다라거나 온전한 상태라는 게 애기 이전, 태어나기 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온전한 상태라는 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의 상태, 혹은 그게 온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그리거나 혹은 혼돈이 가득한, 아마 있기 직전에는 혼돈이 컸을 거라고 유추가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의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거나, 물론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어.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한 그 궤적이 어느 시점에 머무는 순간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을 논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우리는 나는 순간의 집합, 이 인생의 단면, 면면을 보자라는 얘기를 할 때의 그 면, 그리고 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다시, 그렇다면 그 이전 상태, 면이 분화된 어떤 차원을 넘나드는 복잡단안한 어떤 그런 상태를 정의 내리기에는 앞으로에 대한 얘기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상태임을 알기 위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어떤 기술의 진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좀 더 그러니까 왔던 내 길을 되돌이킨다면 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흔적들을 역추적해서, 그리고 그 기억들이라는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지. 어느 상황에서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개체의 어떤 생활 속에서 원자라는 어떤 원자 안에서, 아니 원자가 이룬 어떤 세포단이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주라는 거대한 그 속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 온전한 어떤 플레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찰나와 같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움직임은, 그러니까 착각이다. 영화와 같이 면면을 이어붙인 것에 불과하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이 생은 찰나와 같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는 인생을 표현할 때의 다른 단면, 그러니까 엮어놓은 것에 가깝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이고, 오히려 그 면을 볼 때 면이 이룬 그 이전의 상태, 면면을 이룬 이전의 상태, 점에 가깝다. 그럼 점에 대한 정의가 뭐냐? 부분이 없는 것, 크기가 없는 것,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특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 우주 또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얽히설키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주 또한 그냥 점의 상태다. 그리고 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는 뭔가를 정의 내리려고 하지만, 아니 없는데 뭘 정의를 내려 라는 개념처럼. 근데 내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명제를 내릴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우주는 점이고,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우주 자체가 이미 점인 거야. 그리고 점에 대한 정의는 부분이 없다, 크기가 없다, 뭔가를 명쾌하게 나타낼 수 없다.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이런 변수, 나라는 것, 그리고 양자라는 것, 우주라는 큰 거대한 크기로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이 크기를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수억광년이나 이 지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게 다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다. 단면을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아니면 어떤 걸 콕 집어서 끄집어내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우주는 점이다. 오히려 점에 가깝다라는 부분의 어떤 상태 정의를 통해서 순환고리를 얻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오늘 온전하다라는 것이 맥락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이어짐 속의 고민이라면 이론에 불과할지 모르더라도 체감, 느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우주의 감각기관이다라는 정의, 그렇다면 나로 인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련의 연민이 생겼지. 처음엔 내가 감각기관이라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우주는 뭘 해왔냐라는 부피를 키워왔고, 더더구나 빛이 닿지 않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한테 닿지 않는다. 그래서 어두워 보인다, 우주가. 그 별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하나의 공간이나 시공간의 개념과 이 역학관계로,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려다 보니까 빠진 오류? 그냥 우주는 그냥 하나, 그냥 점을, 우리가 빅뱅에서 시작됐던 점을 얘기하듯이, 근데 빅뱅 또한 어떤 상태가 하나의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빠지직 하면서 뭐 점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서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의 거대한 덩어리가 점과 같은 상태, 부분이 없다, 뭔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터진 거지.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하나의 먼지에서 시작해서 이게 수억 광년의 어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은 상태로 되었다라고 보기보다 거대한 하나의 점이 엄청 커, 부분이 없고 크기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가 없다라는 건 이렇게 지금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의 얘기를 하는 거야. 크기가 없다라는 건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는 개념처럼 이걸 가늠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지.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이 없다, 크기가 없다는 이걸 너무 아득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건 그거의 일부,
12월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우주의 나이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2월이야 막바지라고 표현하는 거지. 물론 1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의 스펙트럼, 우리의 위치를 얘기한 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계산하니까 12월에 있겠지, 지금이니까. 근데 그 12월이 앞으로 더 12월이 있든 몇 해가 더 있을지, 앞으로 100년인지 500년인지 그 월이 1년으로 나눈 스펙트럼이 그 어마어마하게 긴 어떤 스펙트럼의 그 길보다, 그러니까 아득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득함을 어떻게 정의내릴까? 만약에 이 단초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의 단초, 좀 사뭇 다른 단초는 점의 크기가 잉크방울 떨어뜨린 그 크기, 콕 찍은 그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그게 뭔가에 소용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뭘 터지거나 한 개념이라기보다 그 점이라는 그 안에 있는 거야. 지구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가속팽창하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가속팽창하는 상태 너머에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현상들을 이게 맞다면이야. 가속팽창이 사실 알고 봤더니 빙글빙글 도는 어떤 회전에 있었어요. 소용돌이 칠 때 그 밖에 있는 애들은 점점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멈춘다면 사그러들겠지만 힘이라는 게 소용돌이 휘몰아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제 보라고. 그러니까 휙 하면서 빨려 들어갈 때 밖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위치에 따라 이 회전 속도가 다르잖아. 가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흐른다라고 볼 어떤 여지가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걸 정말 좀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온전하다라는 정의가 궁금하고, 그리고 우주의 어떤 지금 내가 논하는 우주를 통해서 양자를 통해서 논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난 뭘 논하는 걸까? 나란 존재? 의미? 역할?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모르겠어. 복합적이야. 그러니까 왜라는 개념에 대한 이유? 근데 삶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 어차피 유한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어차피 유한하잖아, 그냥 살아. 근데 여기에 정제를 바꿔봤잖아. 500년을 산다라고 봤을 때 나는 지금 100년도 못 살았고 5분의 1이라고 보는 거야. 100년, 500년도 사실은 내가 느끼기 위해서 500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 만약 이게 1000년, 수억 년이라고 봤을 때 내가 느낄 감정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 팽개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래. 그래서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전생과 후생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나의 다른 면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게 맞지.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생과 후생인 거지, 시간의 개념이 없이, 시공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의 점, 모양도 크기도 없는 거대한 하나의 점 안에 우주가 있다. 그 우주 안에 나라는 것이 지금의 인식 범위 내에서, 이걸 나라고 정의한 이 인식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중엔 뭐 어떤 인공지능이 탑재했든 나라는 게 이 바이오, 지금의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닐지라도 나라는 것이 꾸준히 끊임없이 탐구했을 때의 그 방향이 이게 처음이냐라는 물음을 띄게 만들지. 근데 처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마법과 이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잔향, 그러니까 과거였던 기억,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우주 진출, 개척 이런 생각들이 이 첨이 아니었다면, 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이걸 참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유리할 유인.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정의로부터, 그러니까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정의를 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어떤 물음에, 그래서 너는 클럽에 갈 거야? 당근을 할 거야? 당근은 불안하잖아. 그리고 끈끈함이 없잖아. 근데 그만큼 편하잖아. 그럼 끈끈함을 원해? 끈끈함을 원한 만큼의 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아니면 갈등, 혹은 그 엮임에서의 파생되는 수많은 일들이 너를 흔들잖아 라는 거.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걸, 그리고 내가 주식을 엄청 벌었어, 아니면 돈을 엄청 벌었어, 만족스러워? 그렇지 않아. 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목표로 1억을 벌었어. 성취감이 무척 클 것 같아. 없을 때의 느낌은 그러겠지. 근데 막상 벌었어. 그러면 10억을 목표로 해. 10억을 또 벌었어. 100억을 목표로 해. 100억을 벌었어. 뭐가 달라지냐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역할, 너의 관계, 뭐 우러름, 떠받침, 아니면 뭐 깨달음, 구도, 뭐 뭘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가운데 있고 싶은 거야, 저 멀리 점을 반대로 아무 데나 찍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한다면 그걸 사실은 점도표처럼 찍어볼 필요는 있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명확히 알려면. 그게 답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내가 바라는 뭐야? 정규분포의 가운데서 정점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키가 나오잖아. 내가 바라는 걸 내가 찾는 개념이 지금 아니잖아. 바라고 기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충만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한들 그게 내가 바라는 거냐. 그러니까 반대로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움직이니까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것이고, 내가 다쳤으니까 온전히 건강하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파보지 않았다면 사실은 건강을 바란다라기보다 다른 걸 바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니까 바라게 되는 것이고, 바란 걸 원하게 되고, 원한 걸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흘러가는 바람 방향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고 해야 될지 바람이라고 해야 될지, 오히려 바람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내가 뗏목을 탔든 큰 거대한 여객선을 탔든 내가 사는 인생 자체가 그런 모습이라면, 수없이 많은 어떤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맺어 있는 이것들은 바람. 그럼 바다는 뭐냐? 내가 노인, 현재에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인식범위, 우주나 양자나 이 개념이 아니라 인식범위지. 인식범위. 나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지. 일단 내가 우주의 감각기관이 어쨌든 이거는 크게 본 어떤 연결성에서 본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파장을, 언어를,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파장과 파동을 통한 공명으로 해석을 했듯이, 그런 해석은 오케이, 연결관계에서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얘기인 것이고, 나를 기준으로 나 그냥 온전한 나, 우주 속의 나 말고 그냥 온전한 나로 볼 때의 나에 대한 정체성은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의 바다는 인식범위라는 거지. 인식범위. 그러니까 바뀐 거야.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라. 인식을 하지 않았어.
기억을 못할지라도 인식이라는 건 해. 그리고 이게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걸 파고들었지,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구현된 게 배잖아. 근데 이 노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주변의 어떤 우주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를 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모르는 상태를 알고 싶어서 우주라는 걸, 그러니까 정의 내리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정의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도 파고드는 이면에는 언어로 표현된 이 세상의 어떤 바다라기보다 내면에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 눈에 보이는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내 역할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그런 바람과 같은, 아니면 내 역할이 배와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이 도대체 바다는 뭐냐? 그러면 노인 어떤 상태에서의, 그러면 출렁이는 바다 아니면 잔잔한 바다, 그 속에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를 품고 있는 바다,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바다 재밌지? 좋아, 배고프다. 이건 좀 더 나중에 더 있다면 이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단초, 이 내용들을 좀 다듬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어떤 가지들을 좀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좀 정리해주고, 단초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더 발전시킬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달라진 면은 그거지. 연결성 속에서의 공명을 찾았다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지금 나라는 상태에서의 바다의 정의를 하고 싶다. 내가 정의 내린 배의 어떤 형태나 크기, 바람, 뭐 거기에 태양도 있겠지, 물론 어떤 상황적인 표현에서. 근데 내가 놓인 바다가 나를 중심으로 도대체 어떤, 그냥 온전한 상태다? 아니면 불안 상태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보고 싶다.